지금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계약 조건을 통역 못하면 왜 여기 있습니까? 회장의 목소리가 응접실을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두바이 왕족 투자단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고 전담 통역은 인사와 기본 대화까지는 겨우 이어갔죠. 하지만 지분율과 독점권, 손해배상 조항이 나오자 통역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왕족 측 법무 책임자는 더 기다릴 수 없다는 듯 계약서를 덮으려 했습니다. 이번 계약이 무너지면 회사는 다시 일어서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정확한 뜻을 풀어내지 못하고 있었죠. 그때 시어머니가 며느리 쪽을 차갑게 흘겨보며 말했습니다. 넌 괜히 끼어들 생각 말고 조용히 있어. 고졸 며느리가 뭘 안다고 나서니? 며느리는 잠시 고개를 숙인 채 계약서 마지막 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말문을 잃은 순간 아주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조항 그대로 사인하시면 나중에 손해가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통역하겠습니다. 그녀는 왜 아무도 읽지 못한 아랍어 계약서를 알아본 걸까요? 그리고 회장조차 몰랐던 며느리의 진짜 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귀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끝까지 시청하신 후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큰 행운과 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직접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장남은 계약서를 품에 끌어안듯 들고 응접실 밖으로 급히 걸어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던 회장 강도윤의 얼굴에는 분노보다 더 깊은 불안이 스쳐 지나갔죠. 그날은 강도윤 회장이 석 달 넘게 기다려온 자리였습니다. 중동 투자사 알라임그룹이 한국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뒤 강 회장의 회사인 태강산업은 다시 한번 살아날 기회를 잡은 듯 보였어요. 한때 국내 제조업의 자존심이라 불리던 태강산업은 최근 몇 년 사이 계속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원자재 가격은 오르고 해외 거래처는 하나둘 빠져나갔고 무엇보다 장남 강민재가 맡은 신규 사업부의 손실이 너무 컸습니다. 겉으로는 신사업 투자 실패라고 했지만 회사 안에서는 다른 말도 돌았어요. 장남 쪽에서 뭔가 무리하게 밀어붙인 거 아니냐? 자료가 이상하게 안 맞는 부분이 있다더라. 회장님이 모르고 넘어간 돈이 꽤 된대. 물론 그런 말은 강도윤 회장 귀에 직접 닿지 못했습니다. 회장 앞에서 장남을 의심한다는 건 곧 자기 자리를 거는 일이었으니까요. 강 회장은 아들을 믿고 싶었습니다. 아니, 믿어야 했죠. 아내를 일찍 보내고 혼자 키워낸 하나뿐인 아들이었으니까요. 민재야, 이번 계약만 제대로 성사시키면 회사도 다시 숨통이 트일 거다. 며칠 전 회장이 그렇게 말했을 때 강민재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버지. 이번엔 제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그 말만큼은 회장도 믿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회의가 시작되고 30분도 지나지 않아 터졌습니다. 처음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어요. 알라임그룹의 왕족 투자단 대표 하산 알라임은 정중한 미소로 인사를 건넸고 그 옆에 앉은 법무 책임자 라시드는 차분하게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태강산업 쪽에서는 회장과 장남, 시어머니, 정여사, 그리고 회사 임원 몇 명이 긴장한 얼굴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며느리 서유는 그 자리의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가족이라기보다 손님 뒤에 놓인 그림자 같았어요. 그녀는 강민재의 아내였지만 그 집안에서 며느리 대접을 받은 적은 많지 않았습니다. 고졸 출신, 작은 지방 도시에서 올라온 여자. 결혼 전에는 도서관 계약직으로 일했고 이후에는 시댁 식구들의 말에 따라 집안일을 맡았죠. 겉으로는 며느리였지만 실제로는 늘 조용히 뒤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정 여사는 그런 서윤을 처음부터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어요. 민재 정도면 얼마든지 좋은 집안 딸을 만날 수 있었는데 정 여사는 이 말을
서윤 앞에서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그때마다 난처하게 웃으며 말했죠. 어머니, 그만하세요. 서윤이도 듣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 말은 서윤을 지키기 위한 말이라기보다 분위기를 무마하려는 말에 가까웠습니다. 서윤도 알고 있었어요. 남편은 자신을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끝까지 지켜낼 용기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요. 그날 아침에도 그랬습니다. 두바이 투자단이 도착하기 전 정 여사는 서윤에게 찻잔 위치를 다시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서윤아, 오늘은 말실수하면 안 된다. 괜히 아는 척하지 말고 조용히 앉아 있어. 서윤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불편하시지 않게 하겠습니다. 불편하지 않게가 아니라 눈에 띄지 않게 하라는 뜻이야. 정 여사의 말은 조용했지만 칼끝처럼 서윤의 마음을 스쳤죠. 그래도 서윤은 웃었습니다. 이 집에서 오래 버티는 법은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삼킬 수 있는 말은 삼키고 넘길 수 있는 순간은 넘기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만큼은 삼키고 넘길 수 없는 말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회의 초반 통역 박 실장은 무난하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대표님께서 한국 방문을 환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알라임 그룹에서도 이번 협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고 민재는 준비한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태강산업의 기술력, 공장 증설 계획, 중동 시장 진출 전략까지 자료는 꽤 그럴듯해 보였어요. 문제는 본계약 조항으로 넘어가면서 시작됐습니다. 라시드가 계약서 한 부분을 짚으며 아랍어로 길게 설명했습니다. 그의 말은 차분했지만 빨랐고 중간중간 법률 용어가 섞여 있었죠. 박 실장은 처음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이 굳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말씀하신 건 공급 안정성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라시드는 눈썹을 살짝 좁혔습니다. 그는 다시 같은 조항을 짚으며 조금 더 또렷하게 설명했습니다. 박 실장은 입술을 한번 적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양측이 협의해서 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라시드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차가워졌습니다. 서윤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라시드가 말한 건 단순한 협의 조항이 아니었습니다. 태강산업이 일정 기간 안에 납품 조건을 지키지 못할 경우 중동 지역 독점 판매권은 물론 기술 사용권 일부까지 넘겨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더 무서운 건 그 뒤였습니다. 그 손해배상 기준이 정상적인 계약금의 몇 배로 잡혀 있었어요. 회사가 한 번만 삐끗해도 회복하기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 서윤은 계약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랍어 문장 사이로 익숙한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죠. 그녀의 손끝이 아주 작게 떨렸습니다.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시간이 문장 하나하나를 따라 올라오는 듯 했어요. 하지만 서윤은 바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그녀의 말은 늘 마지막에야 허락되는 것이었으니까요. 회의는 더 불안하게 흘러갔습니다. 하산 대표는 처음에 미소를 거두었고 라시드는 점점 직접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박 실장은 그 말을 제대로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인사말과 간단한 사업 설명은 가능했지만 법률 용어와 지분 구조가 섞인 비즈니스 아랍어 앞에서는 그의 통역이 조금씩 흐릿해지고 있었던 거예요. 회장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박 실장, 정확히 뭐라는 겁니까? 박 실장은 이마에 땀을 닦으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회장님, 큰 틀에서는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다만 세부 조건을 더 검토하자는 의미로 보입니다. 서윤은 속으로 숨을 삼켰습니다. 큰 틀에서 긍정적인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태강산업이 모든 위험을 떠안는 일방적인 조건에 가까웠죠. 그때 민재가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어차피 세부 문구는 나중에 법무팀에서 다시 보면 됩니다. 회장은 민재를 바라보았습니다. 나중에 다시 보면 된다고? 예. 오늘은 큰 방향만 잡고 서명까지 진행하는 게 우선입니다.
민재의 말은 너무 빠르고 단정했습니다. 마치 이 계약을 빨리 끝내야 하는 사람처럼 보였죠. 서윤은 남편의 옆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표정에는 긴장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들킬까 두려워하는 사람의 조급함이 섞여 있었어요. 정 여사는 그런 분위기를 눈치채지 못한 듯 며느리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서윤아, 물 좀 따라드려. 서윤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찻주전자를 들고 테이블을 돌면서도 그녀의 시선은 계약서에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라시드가 다시 아랍어로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에는 아주 천천히 그러나 더 단호한 어조로 말했죠. 서윤은 그 문장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라시드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계약 체결 전 태강산업 내부의 재무위험 자료를 이미 확인했다. 따라서 알라임그룹은 추가 담보와 기술 이전 권한을 요구한다. 그 자료를 제공한 사람이 누구인지까지는 그 자리에서 말하지 않았지만 서윤은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협상 압박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회사 내부 자료를 미리 넘긴 것이 분명했어요. 회장은 그 의미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박 실장은 제대로 통역하지 못했고 민재는 오히려 계약서에 서명하자고 재촉하고 있었죠. 서윤은 찻잔을 내려놓다 말고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 작은 멈춤을 정 여사가 먼저 보았습니다. 왜 멈춰? 손님 앞에서 뭐 하는 거니? 서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대답하지 않은 게 아니라 대답을 고르고 있었어요. 이 말을 하면 다시는 예전처럼 조용히 살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시댁에서의 자리도 그동안 겨우 붙들고 있던 평화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었죠. 하지만 그녀가 침묵하면 회사는 더 큰 위험에 빠질 겁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회장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을 거예요. 공장 직원들, 협력업체 사람들, 월급날만 기다리는 수많은 가족들이 함께 흔들릴 테니까요.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회장의 호통이 응접실 안을 다시 울렸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계약 조건을 통역 못하면 왜 여기 있습니까? 박 실장은 고개를 숙였고 임원들은 서로 눈치만 보았습니다. 라시드는 계약서를 덮으려 했습니다. 하산 대표도 자리에서 몸을 조금 뒤로 물렸어요. 그건 협상이 끝났다는 신호에 가까웠습니다. 그때 정 여사가 서윤을 향해 낮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넌 괜히 끼어들 생각 말고 조용히 있어. 고졸 며느리가 이런 자리를 뭘 안다고. 그 말에 응접실 안의 시선이 서윤에게로 쏠렸습니다. 민재는 당황한 얼굴로 아내를 보았어요. 서윤아, 지금은 내가 나설 자리가 아니야. 그 말이 더 아팠습니다. 남편은 어머니의 무시보다 상황이 커지는 걸 더 두려워하고 있었죠. 서윤은 계약서 마지막 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태강산업이 절대 넘겨서는 안 되는 핵심 조항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민재가 이미 검토했다는 표시가 남아 있었죠. 서윤의 눈빛이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더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찻주전자를 내려놓고 회장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잠시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정 여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윤아. 하지만 서윤은 이번만큼은 그 부름에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조항 그대로 받으시면 나중에 손해가 큽니다. 제가 통역하겠습니다. 응접실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회장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며느리를 바라보았어요. 내가 지금 뭐라고 했니? 서윤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들은 내용이 맞다면 저 계약은 단순 투자 계약이 아닙니다. 라시드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서윤을 정확히 바라보았죠. 하산 대표도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서윤은 아주 천천히 아랍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발음은 놀랄 만큼 분명했습니다. 라시드의 표정에서 처음으로 경계가 풀렸습니다. 그는 서윤에게 아랍어로 물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설명한 조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느냐고요. 서윤은 잠시 숨을 고른 뒤 그 조항의 핵심을 한국어로 풀었습니다. 알-라임 측은 태강산업의 납품 지연 가능성을 이유로 중동 독점권과 기술 사용권 일부를 담보처럼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천천히 굳어갔습니다. 서윤은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약 일정 기간 안에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손해배상은 계약금의 3배까지 커질 수 있습니다. 임원들의 숨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박 실장은 고개를 들지 못했고 민재는 손에 든 펜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정 여사는 여전히 믿기 어렵다는 얼굴로 며느리를 바라보고 있었죠. 서윤은 마지막으로 가장 조심스러운 부분을 꺼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쪽에서 이미 우리 내부 재무 자료를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회장의 시선이 장남에게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민재의 입술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순간 서윤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열어서는 안 될 문을 이미 열어버렸다는 것을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조금도 후회스럽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의 아내나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말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라시드의 시선이 서윤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는 태강산업 쪽 사람들을 향해 차갑게 굳어 있었죠. 하지만 서윤이 아랍어로 정확히 답하자 그의 표정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그건 놀람이기도 했고 동시에 경계이기도 했습니다. 회장 강도윤은 며느리와 라시드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서윤아, 방금 그 말이 정말이냐? 서윤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님. 계약서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강 회장의 손이 테이블 위 계약서로 천천히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랍어를 읽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글자가 있어도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이 그 순간만큼은 참담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박 실장, 회장의 낮은 목소리에 통역 박 실장이 어깨를 움찔했습니다. 네, 회장님. 며느리가 말한 게 맞습니까? 박 실장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계약서를 내려다보다가 이마에 맺힌 땀을 손등으로 닦았습니다. 회장님, 제가 보기에는 조항 해석에 여러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 말에 서윤이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지가 있는 문장이 아닙니다. 박 실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윤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계약서 한 줄을 손끝으로 짚었죠. 여기에는 납품 지연이 발생할 경우 기술 사용 권한 일부를 이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 줄을 짚었습니다. 이 부분은 손해배상 기준이고요. 계약금의 3배까지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응접실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임원들은 서로 눈을 피했고 정 여사는 입술을 살짝 깨물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며느리를 깎아내리던 사람들 앞에서 서윤의 목소리만 또렷하게 남아 있었죠. 그때 장남 민재가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서윤이가 뭘 잘못 들은 걸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도 아닌데 어떻게 저걸 다 압니까? 서윤은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말이 낯설지는 않았습니다. 늘 그런 식이었으니까요. 필요할 때는 아내였고 불편할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물러날 수 없었습니다. 저도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서윤의 대답은 낮았지만 민재의 말을 단숨에 멈추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틀리길 바라며 넘길 자리가 아닙니다. 라시드가 그 말을 듣고 짧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하산 대표에게 무언가를 낮게 말했고 하산 대표는 서윤 쪽으로 몸을 조금 돌렸습니다. 잠시 뒤 라시드가 아랍어로 물었습니다. 서윤은 그의 말을 끝까지 들은 뒤 한국어로 천천히 옮겼습니다. 알-라임 측은 묻고 있습니다. 태강산업이 이 조항을 이해하고 서명하려 한 것인지 아니면 내부에서 누군가
조건을 숨기고 진행한 것인지 확인하고 싶다고 합니다. 강 회장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숨기고 진행해? 그 말끝이 향한 곳은 박 실장이 아니라 민재였습니다. 민재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아버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해외 계약은 원래 표현이 강하게 들어갑니다. 민재야.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너는 이 계약서 검토했다고 했지? 민재는 잠시 멈췄습니다. 예. 큰 틀은 확인했습니다. 큰 틀? 강 회장이 계약서를 손가락으로 눌렀습니다. 회사 기술권이 넘어갈 수 있는 조항이 큰 틀이냐? 민재의 입술이 굳었습니다. 그때 정 여사가 급히 말을 끼워 넣었습니다. 여보, 아직 확실한 것도 아니잖아요. 서윤이가 아랍어를 어디서 배웠는지도 모르는데요. 그 말은 서윤을 향한 의심이었지만 사실은 민재를 감싸려는 말에 가까웠습니다. 서윤은 정 여사를 보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디서 배웠는지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장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은 계약을 멈추는 게 먼저입니다. 회장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눈은 계약서 위에서 멈춰 있었죠. 그때 하산 대표가 처음으로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낮고 느린 아랍어였습니다. 서윤은 그의 말을 들으며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 문장 안에는 단순한 협상보다 더 복잡한 뜻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윤은 조심스럽게 통역했습니다. 하산 대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태강산업의 기술력은 높게 평가하지만 계약 과정에서 신뢰가 흔들린다면 투자는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회사에 필요한 건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거래처들의 신뢰를 다시 세울 기회가 필요했죠. 그런데 그 기회가 눈앞에서 사라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뜻이냐? 지금 여기서 독소 조항을 바로잡고 내부 자료가 어떻게 넘어갔는지 확인하겠다고 약속하면 알-라임 측도 협상을 완전히 접지는 않겠다는 뜻입니다. 라시드는 서윤의 통역을 들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서윤의 말이 자신들의 의도를 정확히 옮기고 있음을 인정한 거죠. 그 순간 응접실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며느리를 무시하던 시선들이 이제는 서윤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 실장은 의자에 앉은 채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핸드폰 화면을 몇 번이나 확인했죠. 그 모습이 서윤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민재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민재는 황급히 화면을 뒤집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봤습니다. 화면 위에 떠오른 짧은 문장 하나를요. 서명만 끝내. 나머지는 우리가 처리한다. 보낸 사람의 이름은 저장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만으로도 서윤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계약에는 태강산업과 알-라임 그룹만 엮여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민재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바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증거가 부족했어요. 괜히 섣불리 몰아붙였다가는 오히려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신 계약서 두 번째 부속 문서를 조용히 앞으로 끌어왔습니다. 그리고 라시드에게 아랍어로 물었습니다. 이 부속 문서가 언제 추가된 것인지 확인해 달라고요. 라시드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는 서류 하단의 작성 시간을 확인했고 곧 하산 대표에게 낮게 보고했습니다. 서윤은 그 대화를 들으며 손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속 문서는 회의 전날 밤에 추가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서를 전달한 사람은 태강산업의 공식 법무팀이 아니었습니다. 라시드는 천천히 민재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강민재 본부장님께서 직접 전달하셨다고 합니다. 서윤이 그 말을 통역하자
회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민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오해입니다. 저는 투자단 요청에 맞춰 자료만 보낸 겁니다. 강 회장이 물었습니다. 내 결제 없이?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 여사가 급히 민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민재야, 얼른 설명해. 내가 그럴 리 없잖니. 그 말에 민재의 얼굴이 더 처참하게 흔들렸습니다. 서윤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남편을 무너뜨리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팔아넘기는 계약 앞에서 침묵할 수도 없었죠. 그때 하산 대표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습니다. 그는 서윤을 바라보며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또렷한 아랍어로 말했습니다. 서윤은 그 문장을 아주 천천히 한국어로 옮겼습니다. 하산 대표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가장 정확하게 계약을 이해한 사람은 통역도 임원도 아닌 서윤 씨라고요. 정 여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 실장은 고개를 숙였고 임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장은 한참 동안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놀라움과 미안함, 그리고 아주 늦게 찾아온 의심이 함께 섞여 있었죠. 서윤아, 회장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는 대체 어디서 아랍어 계약서를 배운 거냐? 서윤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테이블 위에 놓인 찻잔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그녀는 이런 자리의 끝이 아니라 중심에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그녀가 오래 숨겨온 과거도 함께 드러나게 됩니다. 서윤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예전에 두바이에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응접실 안의 공기가 또 한 번 멈췄습니다. 두바이에 있었다고? 정 여사의 목소리가 응접실 안에서 날카롭게 튀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조금 숙였습니다. 네, 어머님. 오래전 일입니다. 민재는 아내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결혼한 지 6년이 넘었지만 그는 아내의 그 말을 처음 듣는 얼굴이었죠. 서윤아, 무슨 소리야? 너는 결혼 전까지 도서관에서 일했다며. 서윤은 남편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보다 오래 참아온 피로가 더 깊게 깔려 있었어요. 도서관에서 일한 건 맞아요. 하지만 그 전 이야기는 당신이 묻지 않았잖아요. 민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동안 그는 아내를 다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용하고 순하고 집안의 큰일에는 끼어들지 않는 사람. 그게 민재가 알고 있던 서윤의 전부였죠. 하지만 지금 눈앞에 선 서윤은 그가 알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아랍어 계약서를 읽고 왕족 법무 책임자와 눈을 맞추고 회장과 임원들 앞에서 회사의 위험을 짚어내는 사람이었어요. 강 회장은 의자에 천천히 등을 기댔습니다. 서윤아, 지금부터 내가 아는 걸 차분히 말해보거라. 서윤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테이블 위 계약서에 머물렀죠. 저는 20살 때부터 아랍어를 혼자 공부했습니다. 정 여사가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혼자 공부해서 이런 계약서를 읽는다고? 그 말을 우리가 믿어야 하니? 서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두바이에 있는 한국 무역회사에서 일했어요. 회장의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무역회사? 네, 아버님. 정식 직원은 아니었습니다. 서윤은 아주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엔 사무보조였고 나중에는 현지 계약서, 정리와 통역 보조를 맡았습니다. 말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짧게 설명하기 어려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서윤의 아버지는 지방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했습니다. 집안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고 대학 등록금은 꿈처럼 멀었죠. 그래도 서윤은 공부를 놓지 않았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도서관에 앉아 낡은 아랍어 교재를 베껴 쓰곤 했어요. 사람들은 왜 하필 아랍어냐고 물었습니다. 영어도 아니고
일본어도 아니고 왜 어려운 글자를 붙잡고 있냐고요. 하지만 서윤에게는 뚜렷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 가게에 중동에서 온 노동자들이 자주 들렀습니다. 그들은 서툰 한국말로 못하나 공구 하나를 사면서도 늘 조심스럽게 웃어 보였죠. 어느 날 한 사람이 고장난 기계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 모두가 답답해할 때 서윤은 그 사람이 그린 그림을 보고 문제를 알아냈습니다. 그날 그 남자는 아랍어로 감사 인사를 남겼어요. 뜻은 몰랐지만 그 글자의 모양이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서윤은 그때 처음 생각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막는 벽이 말이라면 그 벽을 넘어가는 사람이 한 명쯤 되고 싶다고요. 그러다 23이 되던 해 서윤은 두바이의 작은 무역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처음 맡은 일은 복사와 커피 심부름이었어요. 하지만 밤이 되면 버려진 계약서 초안을 모아 번역 연습을 했습니다. 용어를 몰라 울기도 했고 하루 종일 들은 아랍어가 머릿속에서 엉켜 잠을 못 잔 날도 많았죠. 그래도 그녀는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현지 거래처와의 회의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국 본사의 담당자가 계약서 부속 조항 하나를 놓친 거예요. 서윤은 그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문제를 짚었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고졸 출신 사무보조가 비즈니스 아랍어 조항을 안다고 하니 그때도 사람들은 지금 이 자리처럼 비웃었죠. 하지만 서윤이 맞았습니다. 그 일 이후로 그녀는 통역 보조와 계약서 검토를 함께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만뒀니? 강 회장의 질문에 서윤은 잠시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그 대답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돌아온 뒤에는 병원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도서관에서 일하고 밤에는 번역 일을 조금씩 했습니다. 민재는 그제야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결혼 초 서윤은 밤마다 노트북 앞에 오래 앉아 있곤 했습니다. 그는 그때마다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책 정리나 하는 여자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하겠냐고 입 밖으로 내진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렇게 넘겼던 겁니다. 그 사실이 민재의 얼굴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서윤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말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당신이 늘 바빴죠. 민재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정 여사는 여전히 믿기 어렵다는 듯 서윤을 쏘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말은 내가 우리 회사 법무팀보다 낫다는 거니?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머님. 그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다만 이 계약서의 위험은 지금 이 자리에서 멈춰야 보입니다. 그때 라시드가 아랍어로 짧게 말했습니다. 서윤은 바로 통역했습니다. 라시드 책임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서윤 씨가 지적한 내용은 정확하고 알 라임 측에서도 이 조항을 협상 카드로 넣은 것이 맞다고 하셨습니다. 강 회장의 주먹이 천천히 쥐어졌습니다. 협상 카드라. 하산 대표가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서윤은 그의 말을 듣고 조심스럽게 옮겼습니다. 하산 대표님은 태강산업 내부에서 먼저 위험 자료를 넘겼기 때문에 알 라임 측도 그 자료를 바탕으로 조건을 강화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십니다. 회장의 눈빛이 다시 민재에게 향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모습은 변명할 말을 찾는 사람처럼 보였죠. 민재야. 강 회장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내가 보낸 자료가 정확히 뭐냐? 민재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아버지, 저는 회사 상황을 투명하게 보여주려고 한 겁니다. 투명하게? 회장은 짧게 되물었습니다. 내 승인도 없이 재무 위험 자료를 외부에 넘긴 게 투명한 거냐? 민재는 손을 떨었습니다. 그쪽에서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만 성사되면 다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서윤은 그 말을 들으며 마음 한쪽이 서늘해졌습니다.
민재는 회사가 위험한 걸 몰랐던 게 아니었습니다. 알고도 숨긴 겁니다. 그리고 그 위험을 덮기 위해 더 위험한 계약서에 서명하려 했던 거죠. 정 여사는 급히 민재 앞을 막듯 말했습니다. 여보, 민재가 회사를 살리려고 그런 거잖아요. 아이가 나쁜 뜻으로 그랬겠어요? 강 회장은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나쁜 뜻이 아니면 회사를 담보로 넘겨도 되는 겁니까? 정 여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때 서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지금 중요한 건 누가 잘못했는지 따지는 것보다 이 계약을 다시 협상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강 회장은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분명 방금 전까지는 존재감조차 희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방에서 가장 현실을 정확히 보는 사람이 되어 있었죠. 가능하겠니? 서윤은 잠시 하산 대표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산 대표도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필요합니다. 말해보거라. 서윤은 계약서를 한 장 넘겼습니다. 먼저 독점권과 기술 사용권 조항은 완전히 삭제해야 합니다. 임원들이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납품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은 실제 손실 범위로 제한해야 해요. 서윤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부 자료 유출에 대해서는 태강산업이 공식 조사를 약속해야 합니다. 민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말은 곧 자신의 잘못을 더 깊이 파겠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서윤아, 민재가 낮게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부탁과 원망이 묘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너까지 이럴 필요는 없잖아. 서윤은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말에 잠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는 아주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당신을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민재의 눈가가 떨렸습니다. 이대로 두면 당신도 회사도 아버님도 다 무너져요. 그 말이 끝나자 회의실 안에 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산 대표는 서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라시드는 새 계약서 초안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서윤은 알았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진짜 협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새 계약서 초안이 테이블 위에 올라오자 응접실 안의 공기가 다시 달라졌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무너질 계약을 붙잡는 분위기였다면 이제는 서윤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하나에 회사의 운명이 걸린 것처럼 보였죠. 라시드는 부속 조항을 다시 정리하며 서윤에게 아랍어로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서윤은 그 말을 끝까지 들은 뒤 회장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버님, 알라임 측은 기술 사용권 조항을 삭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강 회장의 눈빛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정말이냐? 네. 대신 납품 일정에 대한 별도 보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원 한 명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그 정도면 우리도 검토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기준은 아직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녀는 계약서의 숫자와 문장을 차분히 짚어 내려갔습니다. 낯선 아랍어 문장들이 서윤의 목소리를 거치자 회장과 임원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분명한 조건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정 여사는 그 모습을 아무 말 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가 찻잔이나 놓던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는 부정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쉽게 인정할 수도 없었죠. 그동안 자신이 해온 말들이 모두 서윤의 앞에 쌓여 있었으니까요. 서윤아, 정 여사가 낮게 불렀습니다. 서윤이 잠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어머님. 너 정말 괜찮겠니? 이런 중요한 걸 내가 다 떠안아도 되는 거니? 그 말에는 걱정보다 불안이 더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윤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제가 다 떠안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정확히 전달하는 것뿐이에요. 그 대답에 정 여사는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민재가 의자를 밀며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이 협상은 제가 맡아온 건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억지로 힘을 주고 있었죠. 서윤이가 아랍어를 좀 한다고 해서 회사 계약 전체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회장은 민재를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내가 다시 설명해 보거라. 민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예. 내가 검토했다는 부속 조항, 어떤 위험이 있는지 내 입으로 말해보라고. 민재는 계약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계약을 이해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해하지 못한 척하며 서명을 밀어붙이려던 사람이었죠. 서윤은 남편을 몰아붙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보는 앞에서 진실은 이미 너무 가까이 와 있었습니다. 라시드가 서류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그리고 하산 대표에게 확인을 받은 뒤 서윤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서윤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강 회장이 물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서윤은 바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라시드가 꺼낸 것은 회의 전날 밤 받은 이메일 출력본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태강산업의 재무 위험 자료와 납품 지연 가능성에 대한 내부 보고서가 첨부되어 있었어요. 문제는 보낸 사람 이름이었습니다. 강민재 본부장. 응접실 안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정 여사는 얼어붙은 얼굴로 민재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재야, 이게 정말 내가 보낸 거니? 민재는 입술을 달싹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회장은 더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답해라. 내가 보낸 게 맞으냐? 민재는 한참을 버티다가 끝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맞습니다. 정 여사의 손이 테이블 모서리를 붙잡았습니다. 왜 그랬니? 왜 그런 자료를 밖으로 보냈어? 민재는 참았던 말을 쏟아냈습니다. 제가 살리려고 했습니다. 신규 사업 손실이 너무 커졌어요. 그는 회장을 향해 급히 말을 이었습니다. 투자를 받아야 했습니다, 아버지. 이 계약이 무너지면 제 사업부부터 끝이었어요. 강 회장의 얼굴에는 분노보다 허탈함이 먼저 번졌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약점을 상대에게 넘겼다는 말이냐? 압박용으로 쓸 줄은 몰랐습니다. 몰랐다는 말로 이 상황이 설명된다고 생각하니?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윤은 그 장면을 지켜보며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잘못했다는 사실보다 그가 혼자 무너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더 아팠어요.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민재 씨 잘못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지금 협상을 끝내면 더 큰 손해가 납니다. 회장은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민재를 감싸려는 거냐?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싸려는 게 아닙니다. 회사부터 살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말에 회장의 눈빛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서윤은 하산 대표를 향해 아랍어로 천천히 말했습니다. 자료 유출은 태강산업 내부 문제로 인정하되 그 자료를 근거로 과도한 조항을 넣는다면 양측 모두에게 장기적인 신뢰를 잃게 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라시드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하산 대표도 서윤의 말을 끊지 않았어요. 서윤은 이어서 제안했습니다. 기술 사용권은 삭제하고 손해배상은 실제 손실 범위로 제한합니다. 그리고 계약서 한 부분을 짚었습니다. 대신 태강산업은 첫 납품 물량에 대해 별도 품질 보증을 제공하겠습니다. 임원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쉽지 않은 조건이었지만 회사 기술을 넘기는 것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서윤은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내부 자료 유출건은 계약서와 별개로 공식 조사하겠습니다. 민재의 어깨가 작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말은 민재에게도 피할 길이 없다는 뜻이었죠. 하산 대표는 긴 시간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라시드와 낮게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따금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응접실 안에는 종이 넘기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마침내 하산 대표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윤은 그의 말을 듣고 회장에게 옮겼습니다.
조건을 수정한다면 협상을 계속하겠다고 하십니다. 그 순간 임원들의 얼굴에 숨이 돌아왔습니다. 강 회장도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기뻐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른 순간이었죠. 하산 대표는 곧바로 한 가지 조건을 더 붙였습니다. 서윤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습니다. 회장이 물었습니다. 또 뭐라고 하느냐? 서윤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최종 협상 통역은 저에게 맡기고 싶다고 하십니다. 정 여사의 얼굴이 다시 굳었습니다. 박 실장은 눈을 질끈 감았고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장은 한동안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제 의심보다 책임을 묻는 무게가 담겨 있었죠. 서윤아, 할 수 있겠니? 서윤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물러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러서면 지금까지 한 말들이 모두 사라질 것 같았어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아버님. 다만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회장이 짧게 물었습니다. 말해보거라. 제가 통역하는 동안에는 누구도 중간에 말을 바꾸지 않게 해주세요. 그 말은 민재를 향한 것이기도 했고 정 여사를 향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회장은 그 뜻을 알아들었습니다. 알겠다. 이제부터 이 자리는 내가 진행해라. 서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하산 대표를 향해 아랍어로 다시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응접실 안에서 서윤을 낮춰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만 민재만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계약보다 더 두려운 일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의가 끝나면 아버지 앞에서 모든 것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서윤 앞에서도 피해갈 수 없는 말을 해야 했죠. 그가 그동안 아내에게 숨긴 진짜 이유를요. 최종 협상은 예상보다 오래 이어졌습니다. 서윤은 하산 대표의 말을 듣고 라시드가 고친 문장을 확인하고 다시 강 회장과 임원들에게 한국어로 차분히 풀어냈습니다. 말 하나가 잘못 옮겨지면 회사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자리였죠. 그래서 서윤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조항이 나올 때마다 문장을 2번씩 확인했고 숫자가 들어간 조건은 계약서 위에 직접 표시해가며 설명했어요. 박 실장은 옆에서 거의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한 듯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그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자리는 기본 회화로 버틸 수 있는 회의가 아니라는 걸요. 정 여사 역시 말없이 서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며느리가 괜히 나선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생각을 붙잡을 수 없었죠. 서윤이 라시드에게 아랍어로 질문하면 라시드는 바로 자료를 넘겼고 하산 대표는 가끔씩 서윤의 설명을 기다리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접실 안의 중심이 분명하게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회장도 장남도 전담 통역도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앉아 있으라던 고졸 며느리 서윤이 있었죠. 1시간이 조금 넘게 지난 뒤 수정 계약서가 완성되었습니다. 독점권 조항은 삭제되었습니다. 기술 사용권 이전 문구도 완전히 빠졌습니다. 손해배상 기준은 실제 손실 범위 안에서만 적용되도록 바뀌었고 납품 보증은 태강산업이 감당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됐습니다. 서윤은 마지막 페이지까지 확인한 뒤 강 회장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 조건이라면 회사에 큰 위험은 없습니다. 강 회장은 아주 천천히 계약서를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조금 떨리고 있었어요. 그 떨림은 기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아들 때문에 잃을 뻔한 회사를 며느리가 붙잡아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너무 무겁게 다가왔을 겁니다. 하산 대표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강 회장에게 악수를 건넸죠. 라시드는 서윤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아랍어로 짧게 말했습니다. 서윤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정 여사가 낮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하니? 서윤은 아주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협상을 지켜낸 사람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응접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동안 서윤을 하찮게 보던 사람들에게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한마디였죠. 강 회장은 한참 동안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윤아. 그의 목소리는 아까보다 훨씬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오늘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회사도 직원들도 잃을 뻔했다. 서윤은 놀라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 그렇게까지 말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니다. 강 회장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몰랐던 걸 내가 봤고, 내가 믿고 있던 걸 내가 바로잡았다. 그 말에 민재의 얼굴이 더 어둡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회의 내내 한 번도 제대로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계약이 지켜진 순간부터 그의 변명은 더는 힘을 잃었으니까요. 하산 대표 일행이 나간 뒤 응접실 문이 천천히 닫혔습니다. 방 안에는 태강산업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아까와는 전혀 다른 침묵이 테이블 위에 내려앉았죠. 강 회장은 계약서를 내려놓고 민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말해라. 민재는 눈을 감았습니다. 정 여사가 먼저 나섰습니다. 여보, 오늘 계약은 살렸잖아요. 민재도 많이 놀랐을 거예요. 강 회장의 시선이 정 여사에게 향했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습니까? 정 여사는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그 말에는 분노보다 오래 쌓인 실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다시 민재에게 물었습니다. 왜 내 결제 없이 내부 자료를 보냈냐? 민재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마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실을 숨기고 싶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응접실 안을 더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신규 사업부 손실이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습니다. 처음엔 금방 회복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커졌고 보고하면 아버지께서 저를 버리실까봐 겁났습니다. 강 회장의 눈가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아들의 잘못에 화가 났지만 동시에 아들이 그만큼 무너지고 있었다는 사실도 알게 됐죠. 하지만 잘못을 덮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큰 위험을 회사에 떠넘겼다는 말이냐? 민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은 너무 늦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변명이 빠진 사과이기도 했습니다. 정 여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민재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그 손을 조용히 피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정 여사는 얼어붙었습니다. 민재는 처음으로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된 데에는 제 욕심도 있지만 늘 실패하면 안 된다고 밀어붙인 것도 있었습니다. 정 여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재야, 그게 무슨 말이니?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아버지 뒤를 이어야 하고 태강산업은 반드시 제 손으로 키워야 한다고요. 그 말에 정 여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윤은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의 잘못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어떤 압박 속에서 무너졌는지는 조금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서윤의 상처까지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었죠. 민재는 천천히 서윤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서윤아. 그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미안해. 서윤은 아무 말 없이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재는 어렵게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한 번도 제대로 보려고 하지 않았어. 그 말에 서윤의 눈빛이 아주 조금 흔들렸습니다. 나는 내가 조용한 사람이라서 편하다고 생각했어. 민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내가 편한 사람이었던 게 아니라 내가 편하게 대했던 거였어. 정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서윤은 쉽게 울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래 참은 사람은
사과 한마디에 바로 무너지지 않으니까요. 강 회장은 낮게 말했습니다. 민재는 오늘부로 신규 사업부에서 물러난다. 민재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내부 자료 유출 건은 외부 감사를 맡길 것이다. 정 여사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보, 그래도 우리 아들인데요. 강 회장은 단호했습니다. 그래서 더 해야 합니다. 그 말에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강 회장은 이번엔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서윤아. 서윤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님. 내가 원한다면 이번 중동 계약 실무 자문을 맡아주겠니? 정 여사가 놀란 얼굴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재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윤은 예상하지 못한 말에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제안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집안의 끝자리에 세워두었던 며느리를 회사 일의 중심으로 인정하겠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서윤은 바로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감사하지만 제가 먼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강 회장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정 여사와 민재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싶어서 나선 게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분명했습니다. 회사가 무너지는 걸 그냥 볼 수 없어서 나섰습니다. 서윤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제가 필요하다고 해서 예전처럼 함부로 불리고 무시당하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를 참으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정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정 여사를 직접 몰아세우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정확히 그녀를 향하고 있었죠. 서윤은 마지막으로 강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일을 맡는다면 며느리라서가 아니라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대해주셨으면 합니다. 강 회장은 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아마 그는 아주 천천히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미안하다. 그동안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려고 하지 않았다. 서윤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오래 기다렸던 말이었지만 그 말 하나로 모든 게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처음으로 시작점은 생긴 듯 했어요. 그때 민재가 낮게 말했습니다. 서윤아, 나도 다시 배우고 싶어. 남편으로도 사람으로도. 서윤은 민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바로 용서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건 말이 아니라 시간으로 보여줘야 해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대답이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었지만 그에게는 오히려 마지막 기회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응접실을 나와 긴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번지고 있었죠. 그녀는 문득 두바이의 밤을 떠올렸습니다. 사막의 뜨거운 바람과 낯선 언어 속에서 버티던 어린 자신, 그리고 그 시간을 숨기고 누군가의 며느리로만 살아온 지난 세월. 서윤은 이제 알았습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건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이름을 부를 용기였죠. 그리고 오늘 그 이름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며칠 뒤 아침 태강산업본사에는 외부 감사팀이 들어왔습니다. 조사는 조용하게 시작됐지만 그 결과는 결코 작지 않았죠. 민재가 넘긴 내부 자료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신규 사업부의 손실을 숨기기 위해 자료 일부가 누락됐고 부족한 금액을 메우려고 무리한 계약을 서둘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재는 외부 브로커의 제안을 받은 상태였어요. 그 브로커는 알라임 그룹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태강산업의 기술을 노리던 국내 경쟁사와 연결된 사람이었죠. 민재는 처음엔 그 사실까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몰랐다는 말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강 회장은 민재를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했습니다. 정 여사는 그날 이후 며칠 동안 말을 잃은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늘 아들이 집안을 일으켜야 한다고 말했던 사람이 아들의 무너진 얼굴을 보며
자신이 무엇을 밀어붙였는지 처음으로 돌아보게 된 거예요. 민재는 회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아버지 서재 앞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회장이 만나주지 않는 날도 있었고 아무 말 없이 지나치는 날도 있었죠. 그래도 민재는 더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망친 것들을 하나씩 적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손실, 직원들의 불안, 아버지의 신뢰, 그리고 서윤에게 했던 수많은 무심한 말들까지요. 한편 서윤은 중동계약 실무자문을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사 사람들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조심스러워했습니다. 회장 며느리라서 어려운 건지, 계약을 살린 사람이어서 어려운 건지 그들 스스로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눈치였죠. 서윤은 일부러 더 차분하게 일했습니다. 모르는 건 모른다고 했고 확인할 건 끝까지 확인했습니다. 아랍어 계약 문장은 라시드와 직접 주고받았고 한국 법무팀에는 위험 조항을 하나씩 풀어 설명했어요.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알게 됐습니다. 서윤은 우연히 한번 빛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준비해온 실력이 때를 만나 드러난 사람이었죠. 수정 계약은 보름 뒤 정식으로 체결되었습니다. 알라임그룹은 태강산업의 기술력을 인정했고 태강산업은 무리한 권리 이전 없이 중동 진출의 첫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계약식 날 하산 대표는 서윤에게 직접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는 짧은 아랍어로 진심을 전했습니다. 서윤은 미소를 지으며 한국어로 옮겼습니다. 믿음은 말보다 정확한 책임에서 시작된다고 하십니다. 강 회장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날 기자들은 강 회장과 하산 대표를 중심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회사 안 사람들은 누가 그 계약을 지켜냈는지 알고 있었죠. 계약식이 끝난 뒤 강 회장은 서윤을 따로 불렀습니다. 회장실 창가에는 오후 햇살이 길게 들어와 있었습니다. 서윤아, 회장은 예전보다 훨씬 조심스럽게 그녀를 불렀습니다. 네, 아버님. 그날 내가 농담처럼 했던 말이 있다. 서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두바이 집 한 채 말씀이신가요? 강 회장은 민망한 듯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 말이 너무 가벼웠다는 걸 안다. 사람의 실력을 시험하듯 던질 말은 아니었지. 서윤은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집 한 채로 갚을 일은 아니지만 내가 받아야 할 정당한 보상은 따로 준비했다. 서윤은 봉투를 바로 받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저는 보상을 바라고 나선 게 아닙니다. 알고 있다. 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더 제대로 하고 싶다. 이번 계약 자문료와 앞으로 내 이름으로 계약된 정식 고문 계약서다. 서윤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건 시댁의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주는 용돈도 아니었어요. 그녀가 한 일에 대한 정식 대가였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봉투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강 회장은 한참을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정 여사에게도 시간을 조금 주거라.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께서 사과하셔야 할 일은 제가 대신 정리할 수 없습니다. 회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다. 그날 저녁 정 여사는 서윤을 부엌으로 불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차를 내오라는 말이 먼저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식탁 위에는 따뜻한 차 2잔이 놓여 있었어요. 정 여사는 한참 동안 찻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러다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서윤아. 네, 어머님. 나는 내가 우리 집에 들어온 뒤로 내가 가진 것보다 없는 것만 봤다. 서윤은 조용히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정 여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많이 낮아져 있었습니다. 학벌이 없다고 생각했고 집안이 부족하다고 여겼고 민재 옆에 서기에는 너무 조용하다고만 봤어.
그 말은 변명이 아니라 늦은 인정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지 않으려 한 게 더 많았더구나.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 여사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미안했다. 부엌 안은 아주 조용했습니다. 창밖에서는 늦은 저녁 바람이 커튼을 살짝 흔들고 있었죠. 서윤은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그 말이 쉽지 않으셨을 거 알아요. 정 여사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바로 괜찮아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도 안다. 서윤은 찻잔을 감싸쥐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은 기억하겠습니다. 그 말만으로도 정 여사는 더 바랄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민재는 서윤에게 작은 수첩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이 잘못한 일들과 앞으로 바로잡아야 할 것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윤은 수첩을 넘기다 마지막 장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거기에는 짧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아내를 다시 이해하는 일은 내가 잃은 직책보다 오래 걸릴 것이다. 서윤은 수첩을 닫았습니다. 민재 씨. 민재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결혼 뒤 처음으로 서윤은 남편을 조금 낯설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낯설 안에는 새로 시작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나를 되찾는 일은 당신을 용서하는 일과 별개예요. 민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기다릴게. 서윤은 그 말을 믿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말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당신도 당신을 바로 세워요. 시간은 한 번에 모든 것을 고치지 못합니다. 무너진 신뢰도, 오래 쌓인 상처도 사과 한마디로 그날 바로 사라지지는 않죠. 하지만 어떤 순간은 사람의 방향을 바꿔놓습니다. 서윤에게 그날 응접실은 무시당한 며느리가 인정받은 자리만은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감춰두었던 자신을 다시 세상 앞에 꺼낸 자리였어요. 누군가의 아내로만, 누군가의 며느리로만 불리던 사람이 드디어 자신의 이름으로 말하기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태강산업의 사람들도 그날을 오래 기억했습니다. 회사를 살린 것은 큰 소리치는 권위도 아니었고 화려한 학벌도 아니었고 가볍게 던진 보상도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정확히 듣고 정확히 말하려 했던 한 사람의 용기였죠. 서윤은 다시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이제 그 문장들은 그녀를 숨게 만드는 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앞으로 걸어갈 길을 열어주는 문장이었습니다.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이력만으로 다 설명되지 않습니다. 누군가 조용히 참고 있었다고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아니죠. 오늘 서윤이 지켜낸 것은 계약서 한 장만이 아니었습니다. 무시당해도 잃지 않았던 품격, 상처 속에서도 꺼지지 않았던 실력, 그리고 자신의 이름으로 다시 서는 용기였습니다. 여러분 곁에도 말없이 버티며 빛날 순간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나요? 사연 재밌게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그것보다 더 큰 응원은 없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